안녕하세요. 이재용 이매진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엄친아라는 표현 아시죠? 네. 뭐든지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 딸 엄친아예요. 너무 부러운 존재. 도대체 넌 누구냐? 실천주부가 늘 화제에 올랐던 네. 바로 그 엄친아를 오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뉴스를 주말에 보면서 네. 참 근사하다. 참 능력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고 싶었던 조수빈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인사가 아니라 네. 정말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뉴스 할 때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다가 이렇게 실제 네. 만나니까 너무 상냥하고 생글생글 잘 웃으시니까 뉴스 할 때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싹 맞아요. 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정스럽고 예쁘시네요. 오늘 내 딸도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는 두 사람을 제가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조 아이돌이시잖아요. 네. 저도 정말 보고 싶었어요. 오늘 어떤 얘기 나눠주실까요? 오늘 제가 최근에 바로 얘기되는 아 그럼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는데 네. 좀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제가 네. 원래 셀코 TV 진짜 열혈 구독자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워낙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살아왔던 얘기 자체가 재테크 모양이에요. 아니, 같이 한 거죠. 요즘 많이 바쁘실 것 네. 같아요. 주말에는 그 뉴스 앵커로 네. 활동하시고 네. 또 유튜버로도 네, 유튜버 조수빈 TV라고 네. 귀엽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고요. 어. 지금은 6만 5천 명 정도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금방 늘었네. 네. 네, 셀코 TV 구독자님들이 많이 와주시면 네, 이거 보고 같이 네. 좋겠습니다. 옮겨 가셨어요. 네. 그냥 제주꾼이에요. 네.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무, 네, 두 아이의 엄마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10살, 7살 아이 엄마고요. 네. 네. 그래 요즘은 참 이거 잘하는 사람이 저것도 잘하고 그래 말이에요. 아니에요. 능력가예요. 10살, 7살이면 손이 많이 갈 네. 텐데. 네, 많이 가는데 누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일할 때는 그러시는데 제가 오늘도 오전 시간에 녹화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오전에 좀 일을 많이 하고 오후에는 애들하고 많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렇지. 편이에요. 어차피 오전에 애들 학교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잘하시네요. 15년 동안 네. KBS 아나운서였어요. 네. 그야말로 대표 아나운서였죠. 네. 9시 뉴스 앵커로 활약을 했고 그렇게 오래 이제 직장을 뭐 그건 제 얘기기도 한데 해보세요. 고민의 시간이 길었죠. 기셨죠? 네. 아, 길었죠. 아니 간판 아나운서로 활동하다가 네. 그것도 네. 뭐 MBC, KBS 양대 방송국에 그렇게 하다가 정말 프리랜서로 이렇게 나오시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서도 많이 말리셨을 것 같고.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 나가면 너 망한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15년 동안 다니면서 관둘 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이 그때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네. 제가 출퇴근 시간이 길잖아요. 아무래도 방송 네.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전 많이 부담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도 옆에 좀 있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시간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공영방송에서 가장 공영적인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성격이 네. 그렇게 막 지적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네. 뭐 큰 걸 바란 건 아니지만 좀 다른 그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마 나오는 게 네. 좋지 않겠냐 생각했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나올 때요. 네. 이렇게 저도 그렇지만 예능 별로 안 하잖아요. 네. 안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고민이 돼요. 맞아요. 왜냐면 아나운서들 나간다면 온통 예능 프로그램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 나가서. 교양 정보 뉴스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네, 이러고 하면 방송이 될까? 네. 네. 네, 특히 저는 뭐 뉴스는 다시 할 거라고 생각 전혀 못 하고 그러게요. 나왔죠. 프리랜서가 뉴스 하는 건 거의 네. 유일한 경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네.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직장인이 참 좋은 게 아나운서 그 직이 참 부러운 게 고정적인 수입이 있잖아요. 네. 매일 출퇴근이 뭐 어떻다 이렇게 근데 말씀하시지만 고정 수입이 누나 우리 한 달 받는 게 누나 1회 출연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도 많이 벌어보셨잖아요. 제가 고정 수입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맞네 적네 해도 얼마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네, 네. 굉장히 도움이 되고 네. 이렇게 생활하는데 어떤 그 규모를 네. 잡을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많아도 불규칙하면은 이건 정말 누나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배꼽 복구가 심하다. 그치, 예, 예.
들락날락 이게 예, 위아래가 심하면은 네. 규모를 어떻게 잡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고정 수입이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할 때 네. 일단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가장 크게 작용했던 네. 것 같고 한쪽으로는 많이 조금은 좀 불안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재테크 채널 해도 되죠? 셀프 네, TV. 그래. 재테크 채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오고 나서 수입은 훨씬 많이 늘긴 했고요. 아. 왜냐면 저는 또 뉴스는 좀 고정 업무처럼 하고 있는 네. 편이잖아요. 프리랜서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일을 네, 하고 그러니까 있고. 그게 고정 월급 수입은 스타일. 네, 안정적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확보돼 KBS 있고. 월급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신입사원 때부터 그 낭비는 하지 않고 좀 많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만두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나름 경제에 관심도 많아서 예, 조금씩 제가 그냥 뭐 크게 번 게 아니라 좀 알뜰하면서 네. 또 기회가 좋았자 계속 올랐으니까 네. 가격들이 네. 그래서 좀 나올 때 내가 만약 방송을 못 하더라도 좀 그런 뭐 주식 투자를 하던 부동산 투자를 하던 또 내가 내 뭐 글을 써서 이렇게 좀 하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나왔었죠. 경제 활동을 약간 네. 같이 해서 네. 뭘 조금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냥 나와서 일단은 시작할 수 제가 이제 있겠구나. 뭐 제가 그래도 신랑이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독립된 편이거든요. 네. 남편하고 생활은 같이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제 뭐 품위 유지는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해놓고 나왔었죠. 워낙에 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냥 나가서 바로 손가락 빨 일은 없다. 네. 근데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뭐 KBS 다닐 때 집이 바로 앞이었어요. 네. 그래서 차비가 안 들고 식비가 거의 안 들다 보니까 그때는 재테크란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이 쌓여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살림을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게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개념이 생기기 네, 시작하죠. 네, 맞아요. 이게 네. 뭐 얼마가 얼마짜리고 뭐 이자가 7%니 6%니 그때는 6, 7%짜리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1% 더 주는 데를 찾아서 네. 저축을 하게 저축을 되고. 하고 또 신랑이 그때 생활비를 이제 주니까 그걸 좀 모으면 다 제 거잖아요. 애도 없을 테니까 그게 네, 너무 덜 쓰면. 재미있었어요. 돈이 모이는 게 재밌었군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주 양대 산맥이 이제 부동산 쪽이랑 주식 쪽인데 그렇지. 부동산 쪽은 제가 돈을 벌려고 투자했다기보다는 제가 집이나 공간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가서 보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살고 싶은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대출도 잘 됐고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좀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주식은 제가 뉴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앵커 멘트를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세상 공부 겸해서 두 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제 생활 속에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습관들이 녹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결혼을 제가 2011년에 했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적절한 좀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빠른 듯한 나이인데 예. 정말 일찍 눈을 네. 아주 현실적으로 잘 뜨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사람한테 두 가지 재주를 다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사실 주식에 맞는 사람이 있고 이래요. 네? 누나는 주식에 좀 더 맞는 것 같아. 그러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연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지만 네. 그래도 둘 다 고르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주식인 네. 것 같고요. 저는 부동산이에요. 저 뭐. 부동산은 무서워요. 저는 두 개 다 비슷비슷한 것 괜찮아요. 같아요. 예. 공부해요? 따로 공부해요? 저는 제가 뉴스를 거의 매일 하니까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 이게 데이터가 좀 쌓이면 저도 사실 방송에 있으시니까 네. 정보 알려준 사람들 은근히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맞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이 물어다 준 진짜 희한하게 정보는 그래요. 예, 못하고 내가 누나 우리 그래서 지금 망하고 있잖아. 어? 그거 둘이 같이 들어갔다가 어디 들어가셨어요? 우리 여러 곳 들어가서 네.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오히려 내가 신문이나 뉴스 보다가 이거 좀 괜찮겠다 해서 들어가면은 그게 오히려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내가 판단해서. 네, 내가 판단했어요. 그래야 속도 덜 상해요. 맞아요. 내가 책임질 수 예, 있으니까. 예. 근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예. 그 조수빈 TV를 만든 거예요?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녹아 사실- 있는 네, 조수분 TV에서 뭘 다뤄요? 사실 조수빈 TV는 보시면 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큰 욕심 내고 런칭한 채널이 아니고
제가 살다 보면 공부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걸 그때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사실 제가 뭐 차를 골라야 될 때는 차에 대해서 막 다루기도 하고 자동차?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를 이제 고를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제가 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인테리어도 하고 네, 그러는데. 제가 왜냐하면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성격 자체가 네. 좀 뭐가 해야 되면은 공부를 좀 한 다음에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편인데 그걸 그냥 제 채널에 녹이는 거지 제가 뭐 엄청난 떡상을 바라고 운영한 채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 관심이 생기면 먼저 공부부터 네. 하는군요. 그래서 서울대 들어갔구나. 근데 제가 또 TV에서 뉴스 진행자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저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네.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겸사겸사.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오래된 재테크의 경험이나 공부로 깨달은 네. 야 이렇게 하니까 돈이 좀 쌓이고 모이더라. 예. 그게 뭐였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전 직장인 분들은 그꼭 투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세상을 알기 위해서 계속 경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이 다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어떤 직업에 있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집을 사라. 그게 오르고 떨어지고랑은 상관없이 자기 집이 있고 갚아야 할 대출이 있으면 자기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막연히 방송에서 잘 돼야지 좋은 프로 맡아야지 하고 막연히 갔을 때보다 내가 어떤 집 한 채 사놓고 대출도 일으켜보고 이자도 내보면서 직장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네, 그러신 거 있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뭐 우리가 모두가 예술가가 되고 모두가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적당한 경제 활동이 나의 직업에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당한 그 결핍 이렇게 예. 채워야 되니까 갚아야 맞아요.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적극적으로. 항상 보면 저도 이제 그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쭉 살다 보면 타이밍이 예술이더라고요. 근데 타이밍이 맞아야 뭐가 돼.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조수빈 아나운서가 네. 부자 되는 3원칙을 하나 세운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네. 해줘 보시는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를 들은 게 네. 그러니까 언제 뭐 이런 거예요. 타이밍.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 10년이 거의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좋은 시기에 예. 적절하게 잘 예. 활약하셨네요. 근데 저는 그 집을 한 채 살 때도 이게 반토막 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요. 그만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가족이 필요한 거. 확신을 가지고. 예, 이거를 뻥튀기해서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왜냐하면 집을 예로 든다면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정말 필요한 집은 남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주변에서 보면 좋은 여건을 가지고 물려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치는 분들의 공통점은 너무 많이 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다 예,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것도 문제인데 너무 재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거품이 빠지겠지, 네. 언젠가 가격이 꺾이겠지 기다리다 보면 그런 다 시기는 차가 오지 지나가 않는다. 버리고. 그러니까 언제라는 게 가급적이면 그 투자 대상이 확실하기만 하다면 빨리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주식 많이 빠져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는 되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물렸지만 미리 갖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거 선점했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늘려나가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삼성 같은 것도 배당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확실히 좋은 우리 차분하게 마음 없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졌어요. 부동산은 그게 어려운데 네. 주식은 내가 갖고 있는 게 떨어지면 되게 좋은 기회인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왜냐면 큰 부자가 아니고서 처음부터 막 몇 억 원어치 살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뭐 주식이 있었는데 돈이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못 샀어. 근데 그게 떨어졌어. 그러면은 내가 그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며칠 전에 사실은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이렇게 떨어진 것들 순서대로 그냥 쫙 팔아버렸어요. 왜 팔아요? 저는 이렇게 한번 이게 뭐가 이렇게 딱 손실난 채로? 손실 나야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팔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속 편하게. 예, 네. 정신 건강에 전체적으로 아니 이렇게 제로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별로 마음에 없는데 많이 빠졌어. 이런 것들 그런 건 팔아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네.
그래도 뭐, 한편으로는 어쨌든 잘하셨어요. 마음 편하면 되는 거죠. 네. 제 마음이 중요하죠. 뭐.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같이 보시는 분들은 네. 지금 그 잘 체크하셔야 돼요. 막 던지면 손해입니다. 손해가 확인되는 순간이잖아. 가지고 있다고 뭐 이익나는 것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주식을 유지하기에는 생활에 고통이 온다. 아, 그러면 그럼 안 돼. 파셔야죠. 그러면 안 아니 돼. 고통스럽지 않아도 저는 네. 파는 게 마음에 평화가 와서 이 누나는 파란 불을 못 봐요. 아, 저는 그냥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아예 안 보는 게 이제 맞는 거예요. 그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가 경제 기사를 꼼꼼히 살펴보자. 아, 이건 뭐 직업과도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데 누가 갖다 주는 정보, 내가 잘 모르는 뭐 전문가 카더라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여도 내 계좌를 1대1로 봐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데 전문가들은 이제 뭘 사라 팔라는 얘기하지만 그게 언제인지 오늘 아침 7시인지 오후 4시인지 네. 구체적으로 찝어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그 타이밍을 맞추는 촉은 결국 정보인데 남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저는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뉴스를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 느낌이 오는 날들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일을 하지만 잠깐 들어가서 사야겠다. 팔아야겠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경제신문 읽으실 때 시간 되게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매일매일 보다 보면은 진짜 헤드라인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신문, 종이신문, 특히 경제신문은 네. 그냥 잘 모르더라도 예, 매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안에 답이 있다. 네. 투자는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네. 네. 제가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파이어족이 되게 인기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다 각자 얼마 있으면 은퇴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마 젊은 친구들일수록 금액이 적을 거예요. 뭐 5억, 10억, 뭐 더 나이 있으시면 30억 이렇게 올라가실 텐데 지금 만약에 5억 있으면은 되게 부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화폐라는 거는 결국 역사적으로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선배님 입사하실 때 5억하고 지금 5억 가치가 다르잖아요. 아,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목표 금액을 채웠다고 해서 경제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현금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뭐 시장을 떠나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앞으로 50, 60대가 되어도 경제신문을 통해서 경제 기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가 그거를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플레이어로 활동해 보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저를 돈을 떠나서 덜 늙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점은 뭐예요? 저는 이제 뭐 거의 공기처럼 기사나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뭘 굉장히 오래 앉아서 고민하고 하는 편은 아니고 이제 뭐 주식을 예로 든다면은 신문에서 이렇게 뭐가 떨어졌다라고 기사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네. 뭐 5만 원대가 보였다. 네. 저는 좀 발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그게 가치가 사라져서 기사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가치가 떨어지는 게 헤드라인이 될 만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기사가 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떨어진 맞아요. 게 예. 문제가 있다. 예, 물론 뭐 루나 같은 코인은 좀 다릅니다만 이제 어떤 것이 떨어졌다고 헤드라인을 올라갈 때는 이게 진짜 가치가 없어서 하락을 한 건지 아니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특이한 일이니까 기사화가 되는 건지.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그 기자들이 물론 이게 기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쓰지만 결국엔 드러난 현상만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언론사에 계신 분들은 네.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자기가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예. 그리고 부동산 전도사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아, 얘기냐면 네. 주변 동료들한테 네. 너 지금 집이 없으면 집부터 사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고마워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제가 부동산 투자 규제라고 잘못 소문이 나 있는데 네. 제가 뭐 엄청나게 뭐 개수가 여러 개 있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네. KBS 다닐 때 동료들이 집 살 생각이 없던 친구들이 제가 많이 푸시를 해가지고 집을 한 샀구나. 50명 이상 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다 수빈 씨에게 고마워. 그러니까 연락이 없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뭐 저한테 물어봐서가 아니라 저희 때 그 2016년쯤에 많이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출산을 많이 해서 집에 아기 보러 많이 갔거든요. 언제? 2016년? 16년 전. 10년, 네, 16년. 야, 15년, 16년쯤에 그때 오늘 떨어져 시작할 있을 때. 때.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미 시작할 그때 집이 있었고
저는 뭐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부모님한테 한 푼도 안 받았고요. 신랑 돈 안 썼고 제가 혼자 첫 집을 샀었거든요. 정말. 제 명의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집에 살진 못했어요. 전세를 줬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제가 이 하늘 아래 내 힘으로 등기친 물건이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전문가들은 등기를 한다고 얘기 안 하고요. 네. 등기 친다고 얘기해요. 등기를 왜 쳐요? 아니 이게 첫 꼭 등기였는데 등기 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저도 집이 용어들이 좀 네, 근데 그 집이 마포 한강변에 있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게 내 집이지. 그리고 사실 제가 들어가서 살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네.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도움받지 않고 저희 신랑도 능력 있거든요. 근데 네. 신랑한테 도움 안 받고 내가 혼자서 KBS 생활만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는 쳤다는 게. 그리고 다행히 금액도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근데 너무 그 기분이 행복하니까 집을 안 사고 월세를 내고 있는 그 동기들을 보면 얘기해주고 싶구나. 예, 예를 들면 하나의 경험이 아는 친한 동기 언니가 아기를 낳아서 집에 갔어요. 근데 자기 이 동네 너무 좋대요. 근데 어떻게 살고 있냐 했더니 뭐 월세를 무슨 얼마에 50만 원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50만 원이면은 이자가 지금 제가 기억 안 나지 뭐 3, 4억을 빌릴 수 있다. 딱 그게 머리 뜨니까 언니 이 돈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안 사고 있냐. 근데 신랑이 대출을 못 내 무서워한대요. 근데 그 언니 같은 경우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를 샀었는데 딱 그 2억만 빚을 내면 됐거든요. 그게 30평대 6억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언니 KBS 그만둘 때까지 2억을 못 갚을 것 같냐. 평생 벌 건데. 네. 갑자기 머리에 딩 맞은 것처럼 그 언니가 이제 실행에 옮겼고 그게 거의 1년 만에 막 6억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 아나운서 언니예요? 아니 그냥 다른 직종이었는데 제 주변 물론 먼저 배가 됐네요. 1년 그렇죠. 만에. 근데 요즘에는 제가 많이 추천을 못하는 게 푸시를 못하는 게 요새는 집값이 너무 그렇지. 많이 오르고 대출도 안 나오고 다 너무 각자 사정이 달라요. 근데 그때만 해도 좀 합리적인 가격대 이제 네. 아파트들이 아직 많았고 네. 또 KBS 직원들이면 제가 얼마 버는지 또 대출이 조건이 어떤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가 다른 데서 야 수빈이한테 물어보면 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막 물어오기 예, 시작했겠네요. 그래서 보면 어떤 친구는 돈이 많은 친구도 있고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요. 그 케이스에 맞춰서 뭐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아시지만 2016년부터는 계속 올랐잖아요.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샀어야 된다. 예. 최근에는 돈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제 김 작가가 이제 사는데 저의 힘만으로 산 건 아니고 옆에서 푸시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먼저 네. 그 성공적인 재테크를 했고 뭐 그런 삶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된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많은 청년들이 네. 이걸 보면서 아휴, 그래 수빈이 누나 때는 그땐 좋을 때니까 맞아요. 그랬죠. 네.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사정이 달라요. 네. 할 거야. 근데 네. 못합니다 하고 그냥 퍼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청춘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신다. 그러니까 물론 단위가 다를 뿐이지 네. 저희 때도 집 사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되게 팽배했어요. 이렇게 떨어질 거다. 근데 그때 움직인 사람과 움직이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많이 다른 것처럼 네. 지금도 기회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어딘간 있을 것이다. 너무 처음부터 서울의 인기적을 공략하면 더 멀어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무엇을 보다 언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좀 외곽부터 그리고 요새는 또 1인 가구나 청년들한테 대출 같은 게 또 규제가 많이 풀리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분명히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있을 것이고 저는 꼭 그것이 돈을 벌어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될 거라 생각해요. 제가 모든 거가 잘 됐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매수했던 것 중에 네. 저는 이제 월세 수입이 있었으면 하는 꿈이 있어갖고 네. 굉장히 작은 원룸을 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되게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그럴 수도 있구나. 그걸 통해서도 저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대출을 이렇게 낼 수 있고 세입자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혼자 다 해보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 실행해봐라. 네. 청춘들은 네. 일단 실행해봐라. 네. 너무 내가
잘못됐을 때 힘들 정도의 일을 벌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근데 실행할 때 너무 성급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세상이 되게 좋은 게 저희가 집 살 때만 해도 정보가 별로 없어서 지금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에 가서 일일이 다 물어보고 다 체크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요즘 뭐 셀코 TV도 있고 네. 너무 좋은 그 전문가들이 네. 공짜로 다 알려주잖아요. 물론 거기서 가짜와 진짜를 가르는 것은 나의 힘이지만 어쨌든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MZ 세대들이 굉장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역발상을 해보면 기회가 널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만날 수 없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단지 하나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잘 취합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엉뚱한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예. 결과적으로는 아주 전혀 그러니까. 다른 결과를 제가 그 가지고 짓을 많이 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어떤 펀드를 하든 이게 망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거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집은 만약에 반토막이 나도요. 내가 살고 싶은 동네, 살고 싶은 집이면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내가 가서 살면 되니까. 조금 마음이 쓰릴 뿐이지. 네. 그리고 주식도 내가 확신이 있는 종목은 그 반토막이 나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모든 상품은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 상품들 라임이 아니라 반토막이 날 수 있잖아요. 반토막이 나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걸 사면 괜찮은데 그런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투자하면 안 돼요. 예. 그러네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내 돈이 내 주머니에서 밖으로 가는 순간 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상황이 되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택이라든가 네. 이렇게 뭐가 남아 있는.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미술품이나 가구를 그 처음부터 좋은 거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게 네. 그것도 약간 별로 유명하지 않은 걸 샀으면 나중에 처분하기 되게 어려운데 네. 좀 괜찮은 가구나 괜찮은 미술품은 당근에라도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네.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 저 유튜브 채널에서는 주로 네. 담고 있는 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요즘에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서 아 계속 인테리어입니까? 네, 그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찍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 가지만 관심 갖는 스타일이 아니고 우리 아나운서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얕게 넓게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때 제가 관심 가는 분야 있으면 다루고 네. 있어요. 예. 그동안 해왔던 거 지금 네. 현재 하고 있는 건 인테리어. 네. 또 앞으로 또 뭘 할? 저는 네, 사실 네. 제가 그 여러분 보시기 많이 안 바빠 보이실 수 있지만 보여. 아유 바빠 보여요. 제가 이제 본업이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뉴스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또 평일에 뭐 다른 뭐 선배님들 오시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불규칙한 스케줄이 있어서 사실 유튜브에 집중을 못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즌이 오면은 저는 사실 지식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공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간 그 관계상 그렇게 열심히는 못 하는데 언젠가 이제 TV 방송이 좀 줄어들고 좀 내 시간이 생기면은 유튜브에 한번 한 1년 정도 진짜 집중적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네. 지식 채널이라는 네네. 세상에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어. 공부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누리호가 날랐다, 궤도에 진입을 했다 네,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네. 그걸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저는 뭐 그 과학 쪽인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미술이나 어. 이런 문화적인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명품 가구점을 가도 보통 가격에 관심이 많다면 네. 저는 이게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네. 어떤 배경을 갖고 디자인을 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좀 몇 개 그렇게 만든 영상이 있긴 있는데 좀 그거를 좀 시리즈로 만들어 보고 싶긴 아까 해요. 그림 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그림도 모으기 시작하셨어요? 그림은 이제 제가 귀엽게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KBS 다닐 때뭐 시청률이 많이 안 나와서 많이들 기억 못 하시지만 제가 미술 프로를 되게 오래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20대부터 약간 미술을 좋아하는 접하게 사람들에 됐구나. 대한 네.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었어요. 네. 예술가들에 대한 동경.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그림이나 또 내가 소장하지 못하더라도 뭐 전시회를 가거나 그 스토리를 알았을 때 네. 사실 뉴스라는 게 너무 좀 하드한
이슈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는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돈을 떠나서 앞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싶고, 제가 쭉 봤더니 미술 채널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은 분들에게 좋은 어떤 문화적인 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본인 채널을 보니까 거기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네. 직접 막 소개하고 이러던데 그 그런 안- 거 섭외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게 뭐 제가 아파트를 찍어야겠다 찍는 게 아니고, 그때 뭐 제 지인이 좀 우리 아파트 구경 갈래? 이러면 가고 그거 팔았어야 되는데. 세 군데밖에 안 갔어요 지금. 네. 그런데도 그렇게 효과가 있네요. 내가 가보고 싶은데 음.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는 음. 나무가 많은 곳들을 좀 음, 좋아해가지고. 나는 그게 아까워요. 네. 오래된 아파트들 네. 그 안에 나무 정말 좋거든요. 네,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 재건축되면 그 나무 다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저도 그런 아파트는 지금 처음 살아보는데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지만 나무들이 너무 울창한 맞아요. 거예요. 영혼이 그래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면은 요즘 굉장히 더워졌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맞아요. 에어컨은 그렇게 크게 안 켜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춥냐? 겨울엔 또 따뜻해요. 네. 그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아파트 단지가 주는 그 고즈넉하고 이런 또 이렇게 하여튼 알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저기들이 그게 다 없어진다는 건 좀 서운한 맞아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미처 못한 얘기 있으면 우리 셀코 TV 독자 여러분들한테 하신 얘기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제가 해주시죠. 너무 존경하는 두 분을 실제로 뵙게 돼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조수빈 TV 구독해 주시고 네, 책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수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